전설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였답니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셔요. 옛날 조선시대 설악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눈이 잔뜩 내린 설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상조 허진만이 이끄는 상단 금하였습니다. 상조 나으리,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오? 아니 말로 이런 날씨면 눈토끼들도 굴 속에 숨어 있겠소. 강릉에 있는 변씨와의 계약에 맞추려면 빠듯하네. 그러니 좀 힘들더라도 참아주게. 거참 우리 같은 사내들이야 어찌하겠다만 유진아 씨는 이러다가 금병 나겠소. 어쩌겠나. 보따리 장수 딸내미로 태어난 것을 탓해야지. 그런데 전날 눈이 너무 많이 내린 탓일까요? 새롭게 쌓인 눈이 흘러내리면서 그만 눈사태가 나고 말았습니다. 상단 사람들은 각자 벽과 바위 뒤에 몸을 숨겼지만 눈이 너무나도 많이 쏟아지는 바람에 꼼짝없이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는 그만 눈더미에 쓸려서 천길랑 떨어지로 추락해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손이 남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도와주게. 아이고야, 이게 뭔 눈벼락이냐. 사람 살려. 상조허 씨는 눈을 헤집으며 다른 사람들을 끄집어냈습니다. 빠져나온 사람들도 다른 이들을 구하기 위해 눈을 파헤쳤지만 두 다리는 푹푹 빠지지, 손발은 추위로 떨어져 나갈 것처럼 시렸지 아주 죽을 맛이었지요. 그때 누군가가 눈 위를 사뿐사뿐 뛰며 가볍게 무 뽑듯 사람들을 눈 속에서 꺼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번 내디딜 때마다 발이 빠지는데 사내는 움직임은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사내의 도움 덕분에 순식간에 상단 사람들을 모두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허 씨는 그런 사내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역군이 인원을 확인하던 중 누군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름 아닌 유진아 씨가 사라진 것입니다. 나으리. 아씨가 안 보입니다. 여기요. 빨리 이쪽으로 와보시오. 아따 큰일이 나부로소. 다급한 목소리에 허시는 사람들을 밀치고 튀어나갔습니다. 가보니 유진아 씨가 낭떠러지 중간에 튀어나온 마른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 뭡니까. 그 나뭇가지도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이를 본 허씨는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뭣들하는 거요? 어서 구하지 않고. 진정하십시오.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란히 사이좋게 저승길이란 말이오. 그렇습니다.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가장자리의 바닥이 무너질 수도 있었고 어설프게 손을 뻗었다가는 나뭇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찌해야 하나 발만 동동 굴렸죠. 그러자 정체불명의 사내가 밧줄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거 단단히 잡고 계시오. 뭘 하려는 겐가? 사내는 허씨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문을 모른 사람들은 일단 달라붙어서 밧줄을 붙잡았지요. 그러자 사내는 바닥을 박차고 달리더니 절벽 아래로 훌쩍 뛰어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겁하였습니다. 순식간에 밧줄이 팽팽하게 잡아당겨졌죠. 그러더니 사내에 당기시오 하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영차영차 밧줄을 잡아당겨 끌어올렸습니다. 밧줄에는 사내와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진 유진아 씨가 있었습니다. 고맙소. 정말로 고맙소. 별일 아닙니다. 공경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은 사람된 도리지요. 아니요. 그대가 아니었으면 정말 꼼짝없이 딸아이를 잃었을 거요. 그러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든 말해보시오. 돈이 필요한 거요. 돈은 괜찮습니다. 보아하니 상인이신 것 같은데 괜찮다면 일자리 하나 주십시오. 뭐든 상관없소. 그거면 정말 되겠소?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씨는 흔쾌히 사내의 부탁을 들어주었지요. 아무렴 상단 사람들을 도와주고 딸의 목숨까지 구해주었는데 못 들어줄 부탁은 아니었으니까요. 사내는 자신의 이름을 김훈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며 상단에 합류하였습니다.
금화상달은 강릉에서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다시 정비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강변을 끼고 휴식을 하였지요. 바닥이 진창이었기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순조롭게 강릉 거래를 끝난 덕에 분위기는 한결 가벼웠지요. 저 새로운 양반은 어째 여태까지 한마디도 안 할까? 저거 벙어리 아니오? 애끼 이 사람아. 다 사정이 있겠지. 그래도 묵묵하니 일 하나는 잘하니 된 거 아닌가? 오히려 자네처럼 쓰잘데기 없이 떠벌떠벌 떠들어대지는 않으니 훨씬 낫지. 거참 사람 섭섭하게 말하네. 아닌 게 아니라 그래도 한 식구가 되었는데 여태 우리 이름 한 번을 안 물어서 그런 거라네. 자네 이름 알아서 뭐에 쓰게. 어디 엿받고 먹을 수도 없지 않나? 됐다 됐소. 내가 말을 말지. 사람들은 김훈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김훈은 여전히 정체불명의 사내였거든요. 허나 김훈은 말없이 짐과 수레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허씨가 다가왔지요. 이복의 김씨, 자네도 숨 좀 돌리게나. 다들 쉬고 있지 않나? 가서 어울리며 말이라도 나눠보는 건 어떤가? 아닙니다. 괜히 불편하게만 만들겠죠. 김훈은 그러면서 하던 일을 마저 했습니다. 허씨는 그런 김훈의 듬직한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과묵했으나 어딘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의 한 고을의 곽대감이라는 자에게 담배잎을 납품하는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허씨의 딸 유진아 씨는 영 불안했답니다. 곽대감이라는 자의 평판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이번 곽대감이라는 자는 고을에서 못돼 먹기로 소문이 자자해요. 양반이라는 자가 고리대금업으로 서민들을 수탈하고 건달패들을 시켜서 협박까지도 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이번 거래는 관두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가 거래를 고를 형편이더냐? 못 배운 놈들 소문은 신경 쓰지 말거라. 아무래도 한 지방의 향리직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게지. 알겠어요. 그래도 조심하셔요. 유진아 씨는 불안했지만 아버지의 말도 맞았기에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금화상단은 전라도로 넘어가 고품질의 향토품 담배잎을 입수하여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주 질 좋은 담뱃잎을 찾았기에 허씨도 자신만만했지요. 멈추시오. 대감 나으리께서 상조 허진만이만 출입을 허하셨소. 이 큰 것을 어찌 제가 홀로 짊어지고 들어가라는 말이오? 대감 나으리께서 명하셨으니 그리하시오. 아니면 돌아가시던가. 아니, 이게 무슨... 허씨는 답답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훈이 그 커다란 괴짝을 번쩍 들어서 등에 짊어지지 뭡니까? 상주 나으리가 무릎이 불편하시오. 괴짝은 내가 대신 옮기겠소. 김훈이 그리 말하며 머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기세가 영 심상치 않았기에 무지랭이 머슴들도 흠칫하며 서로 곁눈질하였습니다. 알겠수다. 그러면 역군 한 명만 대동하여 들어오시오. 마지못해 머슴이 문을 열자 허씨와 김훈은 곽대감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곽대감댁의 안채는 화려하고 넓었습니다. 머슴들의 안내를 받아 김훈과 허씨는 넓은 안뜰을 통과하여 대청마루에 앉은 곽대감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곽대감은 마루에 앉아 거만하게 허씨와 김훈을 내려다보았지요. 이제야 왔구만. 내 기다리다 목이 빠지는 줄 알았소. 요청하셨던 물건을 가져왔사옵니다. 전라도 나주 평야에서 거둔 햇잎을 저온에서 서서히 건조하여 은은한 향과 깊은 맛을 품은 잎사귀입니다. 특히 잎맥이 얇고 고르며 잡향이 없어 연기가 부드럽기로 유명하지요. 품질은 당연 최상품입니다. 곽대감은 머슴들에게 담뱃잎을 확인하라는 듯 턱짓을 하였습니다. 머슴들은 괴짝을 열어 담뱃잎을 한 주먹 쥐어서 곽대감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곽대감은 콧방귀를 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실망이로구만.
내 금화상단의 평판을 너무 믿었나 보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으리? 이거 영색이 흐리지 않소. 약간 눅눅한 것도 같고 이런 걸 지금 나보고 최상품이라고 사기를 치는 거요. 내 눈이 장님이요. 나으리, 이 담배는 단연코 최고 품질의 물건이옵니다. 그 말대로였습니다. 허씨는 분명 몇 번이고 담배잎의 품질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옮길 때도 괴짝 내부에 삼배를 덧대고 잎사귀가 눌리거나 상하지 않도록 개별 포장하였지요. 지금 곽대감은 순전히 트집을 잡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곽대감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허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보시오, 허짓만이.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요. 나 곽대감이 말이오. 하오나, 됐소. 여튼 이 담뱃잎은 내 기대에 못 미치는군. 대금은 못 주겠구려. 그 담배잎은 두고 그만 물러가 보시오. 내 그래도 금화상단에 대한 악평은 퍼뜨리지 않겠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물건을 준비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거야 자네 사정이지. 뭐 그러면 어쩔 테요. 관아에라도 달려가겠소. 곽대감은 의기양양하게 말하였습니다. 이미 이 고을의 관아는 모두 곽대감에게 매수되어 한패나 다름없었습니다. 허씨가 가서 고발해봐야 들은 척도 하지 않겠지요. 허나 허씨도 이대로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가기는 제가 어딜 갑니까? 나으리께서 대금을 주시기 전까지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한 발자국도 좋소.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빌게 만들어주지. 여봐라. 곽대감의 외침에 건달패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곽대감이 돈을 주고 부리는 주먹패였지요. 이들은 각자 큼지막한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어이, 말귀 좀 알아듣게 고분고분하지? 괜히 멀쩡한 몸뚱이 상하게 말고 이쯤에서 돌아가는 게 어때? 건달패들은 몽둥이를 손바닥으로 탁탁 두들기며 허씨에게 협박하였습니다. 그래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자 건달 하나가 웃음기를 지우더니 몽둥이를 높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기문이 벌떡 일어나 건달이 휘두르려는 몽둥이를 한 손으로 턱 붙잡았습니다. 그만두시오. 상주 나으리를 건드리면 크게 후회하게 될 거요. 이놈 자식이? 이거 놓거라. 건달은 기문의 소나기에 잡힌 몽둥이를 빼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도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이제는 두 손으로 잡아서 낑낑거리며 몽둥이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문이 몽둥이를 놓아버렸죠. 건달은 그 순간 자기 힘의 뒤로 벌러덩 낮아빠지고 말았습니다. 기문은 서늘한 눈빛으로 곽대감을 노려보았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소. 고얀 놈. 뭣들 하느냐. 곤죽을 만들어 놓거라. 곽대감의 불호령에 건달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몽둥이질이 사방에 날라들었지요. 허씨는 화들짝 놀라서 머리를 감싸고 바닥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기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문은 곧바로 몽둥이를 휘두르는 건달의 얼굴에 묵직한 주먹을 날렸습니다. 주먹에 얻어맞은 건달은 턱이 돌아가며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사이 몽둥이 너댓개가 기문에게 날아들었지요. 허나 그 어느 것도 기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기문은 번개같이 몸을 구르며 공격을 피하고 일어나는 즉시 바닥에 떨어진 몽둥이를 짚어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디 빨래라도 하겠느냐. 내가 진짜 몽둥이질을 보여주마. 건달패들은 핏발선 눈으로 기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수는 약 10명에 달하였지요. 허나 기문은 주눅든 내색 없이 건달들과 맞섰습니다. 그리고 기문의 매서운 몽둥이질이 시작되었지요. 기문은 건달패들의 목덜미, 허리, 무릎 뒤 등을 가차없이 후드려 갈겼습니다. 기문의 몽둥이질에 건달들은 곡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간혹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려드는 건달이 있었지만 또 두들겨 맞고는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곽대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쓸데없는 소란 만들지 맙시다. 대금만 치르면 얌전히 물러가겠소. 아, 알겠소. 50냥이었더랬지. 50냥. 그것은 애초에 이 사다를 내기 전에 거래액이었더랬지. 70냥은 내놓으셔야겠소. 우리 상주 나으리가 좀 다쳤으니 약값은 해야 되지 않겠소. 알겠소. 알겠으니 진정하시오. 곽대감은 그러자 하인을 시켜다가 김훈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허씨는 돈을 받고 김훈과 함께 대감댁을 떠났지요. 고맙네, 김씨. 덕분에 살았네. 그런데 돈을 더 뜯어낸 것은 좀 위험하지 않았나? 아닙니다, 나으리. 상단이 한번 얕보이면 다른 이들도 우습게 보고 거듭 약속을 어기려고 할 것이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먼저 계약을 깨트리려고 수작을 부렸으니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그리고 저 못돼 먹은 작자는 사실 이미 제가 다른 고을에 고발 문서를 넣었어요. 조만간 곽대감은 감찰을 피하지 못할 것이어요. 유진아 씨의 말에 허씨는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훈도 유진아 씨의 현명한 행동에 옅은 미소를 지었지요. 내가 딸복이 넘쳐나는구나. 고맙다. 그리고 김씨, 자네도 정말 수고해 주었네. 그런 재주가 있을 줄은 몰랐네. 도움이 되어서 저도 기쁘군요. 김훈은 그리 말하면서 터벅터벅 걸어가 버렸습니다.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아주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금화상단은 그렇게 곽대감과의 거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후 기세를 몰아서 상단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허씨는 영특한 딸 유진아 씨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였고 어디를 가든 김훈을 대동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상단의 명운을 걸 만한 대규모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군포항에서 중국산 백자청화를 들여오는 큰 거래였습니다. 푸른 물결이 넘실 때는 군포항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뱃짐을 나르느라 분주한 일꾼들과 여기저기서 오가는 상인들의 흥정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금화상단은 미리 준비해둔 자금을 지니고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거래만 성공하면 정말 큰 도약이 될 거예요. 맞다. 금화상단의 이름을 조선 팔도에 제대로 알릴 기회야. 그러니 모두들 한시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이번 거래는 평소보다 규모가 컸기에 위험 요소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여러 상단이 경쟁하던 물품이라 각종 사기꾼과 도적들도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었지요. 허진만은 중국 상인과의 약속 시간에 맞춰 항구의 한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백자청화를 확인하는 동안 김훈은 창고 주변을 서성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러다 이질적인 기척을 느꼈습니다. 분명 낯선 시선이 상단을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수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지 말고 이곳에 모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확실하진 않지만 누군가 상단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혹여 이번 거래를 방해하려는 무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허씨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훈의 직감은 이미 여러 번 상단을 위기에서 구해냈기에 그의 경고를 가볍게 넘길 수는 없었지요. 다행히도 김훈이 지적했던 수상한 자들은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허진 많은 거래 성사를 축하하기 위해 상단원들과 작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상단원들은 술을 진탕 마시고 고기를 뜯으며 웃고 떠들었지요. 하지만 김훈은 조용히 자리를 떠 항구의 한적한 붓두막에 걸터 앉았습니다. 달빛이 무리를 은빛으로 물들이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김훈은 홀로 앉아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시조가 흘러나왔습니다. 맑은 달빛, 수면 위 비치니 고요한 물결 속삭이며 흐르네. 떠나온 길은 멀고도 험하건만 마음은 바람 따라 저 바닷물에 실리는구나.
김우는 조용히 시조를 읊고는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죠. 누군고 하니 바로 유진아 씨였습니다. 술병과 잔을 들고 김운의 옆에 걸터 앉았습니다. 퍽 멋들어진 시조네요. 헌데 왜 혼자 이렇게 나와 계세요? 시끄러운 건 영 체질에 맞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렇네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 여기서 저랑 술 한잔해요. 유진아 씨는 미소 짓고는 술잔을 김운에게 내밀었습니다. 엉겹결에 김운은 유진아 씨의 술잔을 받았지요. 이건 아버지가 고이 모셔둔 술이에요. 사실 저 시집 갈 때 따려고 했던 건데 오늘 같은 날이면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한 잔 받아주세요. 그런 귀한 술을 나 같은 놈이 어찌 넙죽 마시겠소.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시조 한 수 읊어주셨으니 저도 답례를 드려야죠. 김운은 잠시 망설이다가 술을 받았습니다. 둘은 술을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유진은 김운의 과거가 궁금했지만 김운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피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나도 한때는 나란 일을 하긴 했소. 하지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던 것 같았지. 그래도 지금은 우리 상단에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때 죽을 뻔했던 저를 구해줘서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 목숨까지 구해주셨죠. 김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저희 모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구려. 어째 모녀 둘 다 그리 위험한 일에 잘도 휘말리는지. 조심 좀 하시오. 김운의 농에 유진아 씨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유진아 씨와 김운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졌지요. 유진아 씨는 그렇게 김운에게 머리를 기울이더니 갑작스레 입맞춤하였습니다. 김운은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두 눈을 꿈뻑꿈뻑 떴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바닷바람이 제법 쌀쌀하니 너무 오래 계시지는 마시고요. 유진아 씨는 그러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김우는 유진아 씨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며 몸을 서늘하게 식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묘한 여운에 젖어 있었지요. 이윽고 김우는 서서히 몸을 일으켜 숙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운의 방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고요했지요. 헌데 김우는 어딘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던 것이죠. 순간 김우는 상에 올려진 젓가락 하나를 집어들어서 벽 쪽으로 냅다 던졌습니다. 젓가락은 암기처럼 바람을 가르고 벽에 푹 하고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보니 박힌 젓가락 바로 옆에 웬 사람이 서 있지 뭡니까? 실력이 녹슬지 않았구나, 김은. 벽에 서 있던 이는 검은 흑의를 두른 한 사내였습니다. 얼굴에도 검은 복면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장검 한 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진영, 내 놈이 여긴 웬일이냐? 두령님께서 내 놈을 찾으신다. 방황은 그만하고 돌아오거라. 돌아가라.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구나. 모르겠느냐?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게 감사 인사라도 받고 싶은 게냐? 김운의 날선 대답에 유진혁이라는 사내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검계. 김운이 앞서 몸담고 있던 무리였지요. 검계는 조선시대에 조직된 비밀 결사 또는 비밀 무장 집단으로 조정의 명을 받아 움직이는 무시무시한 칼잡이들이었습니다. 배신자 주제에 아주 당당하구나. 배신자라니 배신한 쪽은 너희들이 아니더냐? 검계가 지키기로 했던 정의와 대의는 다 어디로 갔느냐? 그저 타락하여 피해 굶주린 악당이 되었을 뿐이다. 타락? 대의를 저버린 것은 내 놈이다. 하늘 같은 스승님을 저버리고 동료들을 버린 내 놈 말이다. 그렇다. 등졌지. 강자에게 빌부터 약자들을 수탈하고 괴롭히는 그 막대먹은 검계를 말이다. 더는 길게 말하지 않겠다. 당장 꺼져라. 유진혁은 한숨을 내쉬며 검집을 두드렸습니다. 나도 널 설득하라는 명령이 아니었다면 지금 여기서 내 목을 쳤을 것이다. 하지만 명을 어길 수는 없지. 유진혁은 천천히 방을 나서며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경고했지요.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허나 그때는 이런 대화는 없을 게다. 김우는 그가 사라진 뒤에도 창가에 서서 바깥을 응시했습니다. 검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금화상단은 군포항에서 중국산 백자청자를 실은 채 길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좌상대감 김세익에 있는 한양이었지요. 첫날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상단원들은 야영을 준비했습니다. 길이 너무 험하니 여기서 하루 묵고 내일 새벽 일찍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네. 모두들 짐을 단단히 묶고 불침번을 서도록 하게. 상단원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장작을 모으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김우는 초조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전날 밤 검계의 유진혁과 만난 뒤로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죠. 너무 조용하다. 김우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숲속에서 미세한 바스락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불침번을 서던 상단원이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숲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한 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상단원도 영문도 모르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이를 눈치챈 것은 김훈뿐이었습니다. 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훈이 재빨리 기습을 눈치채고 알렸지만 이미 상단원들은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진혁이 앞서 경고했던 대로 검계들이 금화상단을 공격한 것입니다. 사람 살려. 상단 사람들은 전투에 익숙지 않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검계들의 기습에 전혀 대처하지 못했지요. 검계들도 저항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체를 들키자 일제히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튀어나와서 검을 휘둘렀습니다. 금화상단원들은 검계에게 속수무책으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김훈도 필사적으로 검계를 상대했으나 이들은 평범한 건달패들과는 격이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맨손의 김훈으로서는 방법이 없었지요. 김훈은 일단 상주와 유진아 씨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이들을 구해야 했지요. 김훈은 난리통 속에서 몸을 낮게 숙이고 유진아 씨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고 바닥에 쓰러진 허 씨를 먼저 발견했지요. 김훈은 서둘러 허 씨를 부축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진아 씨를 찾다가는 허 씨가 숨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일단 김훈은 허 씨를 데리고 황급히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상주나으리, 정신을 차리십시오. 김씨인가? 큰일이네. 딸아이가 잡혔네. 김훈은 허 씨의 질문에 쉽사리 답할 수 없었습니다. 허 씨의 상처가 너무 컸고 피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훈은 출혈을 막기 위해서 상처를 꼭 눌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보게 듣게. 놈들은 우리 상단을 공격한 것이 다 이유가 있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허 씨는 헐떡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백자청화 거래를 준비하던 중 정체불명의 패거리들이 접근해 금화상단에 자신들을 몰래 끼워 좌상대감 김세익의 집에 잠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대가로 거액을 약속했지만 허 씨는 상단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거절했던 것이죠. 분명 그것에 앙심을 품은 것이 분명하네. 허나 그 탓에 모든 상단원들을 죽이진 않았을 걸세. 특히 내 딸아이는 상거래에 나만큼 화나니 죽이지 않았겠지. 허 씨는 쿨럭쿨럭 피를 토하며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복의 김씨, 부탁일세. 딸아이를 구해주게. 딸아이를, 유진이를. 나으리, 안 됩니다. 허 씨는 그 말을 끝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두 눈은 부릅뜬 채 말이죠. 김우는 그런 허 씨의 두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김우는 차가운 주검이 된 허 씨를 양지 바른 곳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허 씨가 부탁한 마지막 유언을 떠올렸죠.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과거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김 씨는 금화 상단이 습격당했던 장소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흔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개들답게 모든 것을 깔끔히 정리하여 그대로 좌상대감의 집으로 떠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한양으로 말이죠. 김우는 복수로 이글거리는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금화 상단으로 위장한 검개들의 움직임은 소름 끼치도록 빨랐고 흔적이 없었습니다. 허나 김우는 한때 검계의 제일검이었던 자. 그 또한 쉬지 않고 뒤를 쫓았지요. 김우는 한양에 오르자마자 저작거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오래되고 낡은 전당포를 찾았지요. 전당포에는 퉁퉁한 사내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뭐 맡길 물건이라도 있어이까? 철민이. 날쌔. 김은. 그래, 자네구만. 못 본 사이에 어째 인상이 더 험악해졌어. 내 물건을 찾으러 왔네. 뭐야? 그쪽에서는 은퇴한 것 아니었나? 박철민은 잠시 입을 꼭 다문 김훈을 바라보다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뒷방으로 사라졌다가 낡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내부는 잘 보존된 듯 조심스럽게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름칠 해두고 날은 세워뒀네.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자네가 다시 찾아올 것 같았거든. 김우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묵직한 검 한 자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잡이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칼날은 여전히 빛을 잃지 않고 날카로웠습니다. 김우는 검을 천천히 들어올려 손바닥으로 칼등을 쓰다듬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것을 자네는 알고 있었던 게로군. 빗자국이라는 것이 말이야.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법이거든. 헌데 당최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게야? 검계 놈들이 좌상대감을 노리고 있네. 그놈들이 우리 상단을 습격해 많은 이를 죽였고 허상주의 딸을 인질로 잡아갔네. 그래서 자네가 그놈들을 막으려고. 막는 것뿐이 아니네. 놈들을 완전히 쓸어버려야겠네. 이번 일이 끝나면 정말 이 검을 다시 줄 일은 없을 걸세. 박철민은 묵묵히 김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자네 말대로라면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지. 자네가 필요한 도움이라면 말만 하게. 금이영의 움직임이 필요하네. 검계의 계획을 막으려면 그들의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네. 금이영이라. 쉽지 않겠지만 내가 아는 경로를 통해 연결해 보겠네. 자네도 조심하게. 한번 칼을 쥐면 물러설 길은 없을 테니. 김훈은 검을 허리에 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철민.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 될 거야. 박철민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김훈을 배웅했습니다. 김훈은 전당포를 나와 결의에 찬 눈빛으로 한양의 북적이는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좌상대감의 저택이 있는 방향을 향해 그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씨는 검계의 은신처에 잡혀왔습니다. 손발이 묶이고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용케 침착함을 유지하였지요. 진혁은 그런 유진아 씨를 바라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얌전히 있거라. 얼굴도 반반하니 거사가 끝나면 목숨 정도는 살려줄지도 모르지 않느냐. 유진아 씨는 진혁의 차가운 목소리에 몸을 떨었지만 김훈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졌습니다. 한편 검계의 좌상대감 습격 작전은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유진아 씨를 앞세워 금화상단의 거래를 가장했고 운반 중인 짐꾼들은 이미 검계의 패거리로 교체되었습니다. 유진아 씨는 내심 좌상대감 댁의 하인들이 눈치를 채기를 바랬지만 누구도 금화상단이 검계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진혁이 유진아 씨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잘 들어라. 여기서 내가 이상한 짓이라도 한다면 너와 내 상단이 남긴 마지막 흔적은 우리가 모두 지워버릴 것이다. 유진아는 두려움에 떨며 침묵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검계는 금화 상단의 물건을 운반하는 척하며 좌상대감 댁의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검계는 짐을 대청 안으로 운반하며 자연스럽게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좌상대감의 하인들은 아무 의심도 없이 그들의 지시에 따랐지요. 검계는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짐꾸러미에서 검과 암기를 꺼냈습니다. 대감 나으리는 어디에 계신가?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인은 진역을 안내하여 더욱 깊숙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헌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진역은 그러자 곧바로 검을 뽑아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놈! 지금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게냐? 지옥이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고 미닫이 문을 열어 젖히며 김훈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렇습니다. 이미 김훈이 검계의 흉계를 좌상대감에게 미리 알리고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죠. 그 모습의 진역은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김은 내 이놈! 결국 내 놈이 발목을 잡는구나. 유진아 씨를 풀어주거라. 아주 의기양양하구나, 김은.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알고나 있는 게냐? 그래, 좌상대감도 어찌하지 못할 정도로 거물이시겠지. 허나 이제 곧 여기에 금이영이 온다. 그러면 적어도 내 놈 목은 온전치 못할 것이지. 그러기 전에 내 놈 목이 먼저 떨어질 것이다. 진역은 그리 말하면 순식간에 김훈에게 달려들어 검을 휘둘렀습니다. 광속과도 같은 참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훈은 검을 뽑아 진역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검과 검이 맞부딪히자 쇠가 갈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윽고 검계들이 모두 검을 뽑아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숨어있던 좌상대감 댁의 경비병들이 튀어나와 반격했지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김훈과 유진역은 세차게 검을 주고 받았습니다. 잘 되었구나. 여기서 내 놈을 베고 내가 검계 제일검이 되겠다. 어디 한번 발악해보려무나. 진역의 광포한 영격이 쏟아졌습니다. 김훈은 진땀을 흘리며 힘겹게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확실히 진역의 검솜씨가 과거와 달리 몰라보게 발전하였습니다. 반면 김훈은 오랫동안 검을 들지 않아 진역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기 벅찼지요. 진역은 검끝을 살짝살짝 흔들며 마치 뱀대가리처럼 김훈의 눈을 홀렸습니다. 준비 동작을 숨겼기에 언제 공격이 날아올지 예측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김훈의 눈을 속이면 여지없이 급소를 노린 날카로운 찌르기가 날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막아낼 수 있었지만 어느새 김훈의 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의 김은도 일이 물렁해졌구나. 진역은 그런 김훈을 비웃으며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이번 일격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릴 심상이었습니다. 김훈도 그런 진역의 마음을 눈치채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여기서 김훈이 쓰러지게 되면 모두 끝이었습니다. 좌상대감의 병사들은 검계들에게 상대가 되지 못하였기에 금이영이 오기 전에 모두 전멸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김훈은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둘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진역의 검이 김훈의 몸을 뚫었습니다. 진역은 이를 드러내며 사납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김훈의 검이 진역의 목에 닿았습니다. 이놈 육참골단을? 자신의 검 실력을 너무 과신했구나. 내 놈에게 아직 제일검 차리는 이르다. 김훈이 힘을 주자 진역의 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결투에 승리한 것이죠. 허나 김훈도 치명상을 입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검이 배를 뚫은 아주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김 아저씨, 유진아 씨가 그런 김훈에게 다가와 부축했습니다. 찔린 검을 뽑았다가는 과다출혈로 바로 사망할 판이었죠. 유진아 씨는 눈물범벅이 되어 김훈의 목소리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고 김훈은 정신을 잃었지요. 김훈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익숙한 목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김 아저씨, 정신 드셨나요? 김훈은 고개를 돌려보니 유진아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온통 붕대로 감겨 있었고 배 쪽에서 은은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여긴 어디요? 그리고 검게놈들은 어찌 됐소? 걱정 마세요. 김 아저씨가 쓰러진 뒤 금이형이 도착했어요. 검개놈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그 두령도 붙잡혔답니다. 유진아 씨는 검계의 패망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김훈이 결투에서 승리하며 시간을 벌어준 덕에 금이형이 제때 도착하여 남은 검계들을 제압했고 좌상대감댁은 무사히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검계의 두령은 끔찍한 죗값을 치르게 되었으며 잔당들도 모두 잡혀가게 되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유진아 씨는 그 말을 끝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그리고 금화상단도 이제 모두 끝이 났어요. 유진아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김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상처가 아렸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소, 아씨. 상단은 끝나지 않았소. 내가 있고 당신이 있지 않소. 우리가 있다면 금화상단은 계속될 것이오. 유진아 씨는 김훈의 말을 듣고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김훈의 굳건한 눈빛은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유진아 씨는 조용히 그를 끌어안으며 흐느낌을 멈추었습니다. 이후 김훈과 유진아 씨는 함께 금화상단을 재건하였습니다. 잃어버린 상단원을 대신해 새로운 사람들을 고용하며 금화상단은 다시 번영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김훈의 강인함과 유진아 씨의 지혜는 금화상단의 중심축이 되었지요. 그 덕에 점차 대거상으로 거듭났습니다. 두 사람은 금화상단을 운영하며 부부로서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를 더 잔뜩 준비하겠습니다. 흥미가 있으시면 다른 이야기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